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우리 수산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류는 2년 뒤인 2023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벌써부터 우리 수산시장에서는 타격을 입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동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기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에 우리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꼭 한 달이 된 셈인데요. 그동안 부산에서는 동구 초량동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장이 1인 시위를 했고요. 또 청년들이 기습적으로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총영사관에 기존 바리케이트가 있기도 했지만 또 더 높은 바리케이트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사관 주변에는 각종 플래카드들이 붙어 있는데 방류 철회해라, 총영사관 폐쇄해라, 총영사 추방해라 같은 좀 과격한 문구들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직접 당사자인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반 시민들로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태 예상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누구나 다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수산업계겠죠. 일본 오염수가 방류되면은 실제 그 오염수가 어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정부에서는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화 처리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다른 상태고요. 또 일본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아소 부총리는 이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작 시민들은 그럼 마셔봐라 이야기를 하지만 또 부총리가 마셨다는 이 얘기는 또 듣지 못한 상태고요. 이렇게 괜찮다고만은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불안이 더 커지는 거죠.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떠나서 수산업계에서는 이번 일로 소비자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을 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께서는 비 오는 날 회 드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회를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 오는 날은 습고 더울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세균이 번식이 더 클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잘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정설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비 오는 날 회가 싱싱하지 않다는 이야기들 때문에 꺼리기는 하지만 전문가들 학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 오는 날과 비 오지 않는 날 대장균 수를 측정을 해도 비 오는 날 오히려 더 감소한 날도 있었고 특별히 늘어나는 것도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몇 해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회충이 나왔다. 맞아요. 그래서 부산 지역의 회촌들, 횟집, 회센터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어서 단체장들이 시식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인 걸로 정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가짜뉴스죠. 예.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만 발생을 해도 수산업계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확인하셨겠지만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가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수들이 이렇게 그 생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그렇죠. 우리가 또 눈으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도 없고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은 다들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직접 현장에서 어민분을 한번 만나보고 왔거든요. 네. 다대포의 어민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직까지 안 했는데도 벌써 민감해가지고 이거 수산물을 사 먹어야 되는지 안 사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면서 수산물 쪽으로는 등을 돌립니다. 나가가지고 기름 떼고 하루 종일 갔다 와봐야 겨우겨우 생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소비자들이 그래도 많이 조금 애용해줘야. 네, 금방 이제 인터뷰 내용 들어보니까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실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도 우려되지만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그게 더 무섭다. 그래서 그렇죠. 많이 애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불안감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또 파생이 되면은 네. 더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산물을 배송하는, 운송하는 뭐 항운 노조라든지 또 그런 물류 창고, 냉동 창고 뭐 이런 모든 분야에서 이제 그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뭐 수산업계에서는 직접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마침 또 어제 나온 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나와봤는데 네. 부산보다는 좀 덜 직접적인 충청남도에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연구원에서 네. 이 충남 도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충남 지역에서만 부산보다는 그 수산물에 대한 그렇죠. 소비가 좀 덜한 곳이지 않습니까? 충남 지역에서만 한 달에 한 500억 원, 아, 한 해에 5,890억 원 정도가 16년간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응답자의 99.5%, 뭐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99.5%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충남도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부산에서의 피해는 뭐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태겠죠. 아니 부산 충남에서도 이런 조사를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산 관계자분들이 이런 그 조사를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민생선이라 불리는 고등 같은 경우에도 전국 위판량이 70% 이상이 맞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네. 위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타격은 뭐 엄청나게 클 거라 생각이 되는데 예. 뭐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나요? 물론 말씀하셨던 고등어를 따지고 본다면 고등어는 태평양 전체를 그렇죠. 다니는 어종이기 때문에 뭐 부산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대책은 이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제일 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차근차근 풀어야 할 부분인 거고요. 수산업계에서는 그 전국 수산시장에서 그 방사능 측정, 그러니까 아, 그 오염수 방역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기도 철저하게 검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얼마 전에 전국 교육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했는데 그 학교에 급식으로 들어가는 식재료에 대해서 원산지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방류를 시작을 한다면 학생들에게는 그 급식으로 나가는 그 식재료에 일본산 수산물을 완전 배제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 먹거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정부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그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동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